자, 이번 시간에는 역학과 에너지, 힘과 운동의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하고 충격량은요, 언제 배웠어요? 통합과학 할 때도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학기 때, 그지? 기말고사 파트에 각 학교가 봤죠? 그래서 뭐 일찍 본 학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운동량, 충격량을 기말고사 파트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운동량은요, 우리가 임피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피터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하고 운동량을 구분할 때 운동량은 요 P, 이렇게 얘를 P라고 표시를 하고요. 얘는 충격량은 임펄스입니다. 그래서 얘도 P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못 써? I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하고 충격량을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먼저 운동량부터 보도록 할게. 운동량은 우리가 뭐라고 쓴다 그랬어? P라고 쓰고 벡터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표시를 할게요. 단위는 뭘 사용합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사용을 하지. 그래서 이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의 모와 질량과 물체의 모, 속도 이 두 가지를 곱하는 값이 바로 운동량입니다. 이 운동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P는 MV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량은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P가 방향이잖아요. 그죠?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이잖아.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랑 같아? 속도 방향이랑 똑같아요. 자, 이 속도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이죠. 다 같은 말이지. 그래서 운동량은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가지게 되는 벡터량, 물리량으로 방향이 누구 방향이다? 속도 방향이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네. 방향이 속도 방향. 자, 그러면 이 운동량을 비교를 해보자. 자, 지금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하라고 얘기를 했지. 이때 A라고 하는 애는 질량이 M, 그 다음에 속도가 스몰 v,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B라는 애는 운동량이 질량이 스몰 m, 라지 v. 아, 속도가 지금 더 어떻게 됐어? B가 커졌지. B가 커지니까 운동량도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큰 거고. C는 질량이 라지 m, 라지 v. 질량이 크니까 운동량도 또 다시 커지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는 지금 질량이 같은 상태에서 속도가 큰 게 운동량이 크고, 그지? 속도가 크면 운동량이 크고, 두 번째는 속도가 같은 상태에서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큰 요런 걸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식을 알기 때문에 뭐 간단하죠. 뭐 P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질량이 크던지 아니면 뭐가 크던지 속도가 크던지 요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량은 물체 질량이 클수록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다?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충격량 보자, 이번에.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I라고 쓰는데 얘도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뭘 사용을 하냐면 단위는 뉴턴 미터를 사용을 해요. 아, 뉴턴 미터가 아니라 뉴턴 세크. 시간이니까. 그래서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낸 값으로 내가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입니다. 그러면 얘도 무슨 값을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I 값, F 값이 둘 다 벡터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힌트 나왔죠? 충격량의 방향은 누구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 왜?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 I가 바로 누구?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이 벡터 값이지. 그럼 F 값도 힘의 방향인데 같은 방향이어야지 뭐.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는 힘, 이 F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충격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봤죠. X축에 해당하는 게 시간, Y축에 해당하는 게 힘일 때 힘하고 지금 시간을 곱하게 됐을 때 힘의 값이 일정한 그래프가 나왔네. 그럼 F가 이렇게 일정하게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기계겠지.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여기 넓이가 바로 뭐가 되겠어? 충격량. 힘하고 시간의 곱이니까 이게 충격량 I 값이 되겠고. 두 번째는 힘이 어떻게 돼? 계속 변할 때죠. 힘이 일정하지 않았을 때 충격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평균 힘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잘 모르겠지만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보게 되면 이 평균 힘 F는 충돌 시간 전체를 자 충격량을 나누는 데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힘이 무슨 힘이다? 평균 힘이다.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볼게. 아까 위쪽 보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가 지금 서로 같다고 나오죠. 그래서 운동량은 단위가 뭐였어요?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죠? 충격량의 단위는 뭐였어?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이게 단위가 왜 같냐면 이게 식의 힌트가 있었어. I 값이 어떻게 표시가 됐더라? I는 F 곱하기 델타 T. 근데 이 F를 바꿔볼게. 뭐로? MA로. 그지? 그러면 봐봐. M이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시간이니까 세크.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세크 하나 없어지니까 단위가 결국에는 뭐가 돼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단위가 어때 지금 서로? 두 개가 같죠? 2단위랑 2단위랑 서로 같죠. 단위는 같은데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다라고 하면 안 돼.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 자, 뒤로 넘겨봅시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좀 유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운동량은요. 질량과 속도 곱이라고 방금 얘기했고 이때 물체 운동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에요? 운동량의 방향이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결국은 무슨 방향? 속도 방향. 아까 다 써준 겁니다. 충격량도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 표시하고요. 충격력과 충돌 시간을 곱한 값으로 충격량의 방향은 받은 힘의 방향. 물체가 받은 힘, 이거 결국은 그건 무슨 힘인가요? 알자 힘이죠. 알자 힘의 방향과 같고 알자 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었더라? 가속도 방향이지 뭐. 앞에서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좀 유도해 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식으로 좀 유도를 할 건데요. 자,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관계는 결과만 써서 설명을 해도 되긴 하지만 좀 우선 설명을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운동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량이 m인 물체를요, F라는 힘으로 자, 힘을 줬어. 그런데 얘가 초기 속도가 있어, V0라고. 그러면 여러분, 힘을 일정하게, F값을 일정하게 T시간 동안 주게 되면 V0라고 하는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V로 속도가 빨라질 거야. 왜?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인 힘의 방향이 동일하니까 속력이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식을 정의를 할 거냐면 가속도에 대한 걸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가속도 정의와 가속도 법칙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해서 뉴턴 역학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가속도 정의에 의하면 내가 델타 t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어떻게 변했어? v-v0.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속도고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에 의하면 m분의 f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사선 방향으로 서로 곱하면 값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mv-mv0는
F 곱하기 델타 T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앞에서 본 식이네요. 왼쪽은 뭐예요? 운동량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 값을 한 번에 쓰게 되면 m 델타 v 속도가 변했죠? 그래서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오른쪽은 바로 뭐가 됩니까?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델타 p 화살표 벡터값 여기 있는 속도도 벡터값 힘과 충격량도 벡터값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충격의 양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서로 같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나와야 되는 식이 지금 요 식인데 방금 했던 식을 유도한 건데 이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V0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에 델타 T 동안 크기가 F인 힘이 작용을 해서 속도가 V로 변했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누구랑 같다? 충격량과 같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되는 값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때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밑에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운동량, 충격량 그래프를 해석을 할 건데 식은 이 식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이죠? 자,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게 시간, Y축에 해당하는 게 운동량일 때 이 운동량을 우리가 MV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도 초기에 운동량은 0이잖아? 0일 때 MV로 나타내면 질량이 0일 리는 없으니까 여기서 속도가 0이라는 거지.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운동량의 그래프가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질량은 계속 어떤 상태고 같은 상태고 뭐가 커지고 있는 상태야? 속도가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가 뭘로 보이냐면 VT 그래프로 보입니다. VT 그래프로. 그래서 시간과 속도 그래프인데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하게 된다면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죠? 기울기가 일정한데 이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가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결국에는 이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지만 가속도라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VT 그래프라고 한다면 만약에 얘가 VT 그래프라고 할 때 기울기가 일정하면 가속도도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지. 그런데 이미 위쪽에서 식이 나왔어. 어디? 여기 보이네. 보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X축에 해당하는 게 델타 T, Y축에 해당하는 게 델타 P라면 델타 T분의 P가 바로 뭡니까? 위쪽에서 계산이 되잖아요. 여기 있는 T값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있는 T값으로 나눠서 P를 계산을 하면 이게 바로 충격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준 힘이 기울기가 일정하면 F값이 어떻다? 일정하다. 일정한 크기의 힘을 주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힘하고 시간 그래프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충격량이라고. 그래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물체의 뭐랑 같다? 충격량과 같으면서 동시에 운동량의 뭐다? 변화량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식이 뭐 새로운 식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개는. 그지? 원래 있던 식들을 어떻게 한 거야? 유도해서 바꾼 거고 F 대신에 지금 MA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T분의 델타 P였을 때 P값 대신에 M 델타 V를 쓴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를 쓴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식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딸랑 외우는 식은 지금 방금 선생님이 별표한 위에 식만 외울 겁니다. 다시 한번 식을 쓰게 된다면 자, 운동량, 충격량 그래프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I는 F 델타 T와 같고 M 델타 V랑 같으며 델타 P랑 같다. 델타 P랑 같다고 요 식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얘로 힘 시간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초반에 정지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초기 속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힘을 주면서 얘네들 속도 변화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 속도가 0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하는 연습 좀 하세요. 문제집 풀면요, 대부분 정지해 있는 물체거든요. 근데 학교 내신 문제가 정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동아랑 369. 정지가 안 돼 있고, 뭐 V, 뭐 3m/s로 운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그 속도에다가 내가 나중에 운동량을 더해야 되니까 절대로 까먹지 말고 초기의 속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문제를 봤더니 X축에 해당하는 게 시간, Y축에 해당하는 게 힘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힘이 어떻게 돼요? 1초, 1초, 1초 단위로 커지죠. 근데 이게 문장이 힘이 일정하게 커진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틀린 말이야. 일정하게 아니야. 계단 형태가 일정한 게 아니라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여러분 FT 그래프에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야 돼? 오른쪽 위로 이렇게 커져야 돼. 이게 일정하게 증가야.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틀려와. 됐어? F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는 그지? 비례 그래프여야 돼. 이렇게 계단 형태가 아니라. 자, 그래서 각각으로 지금 계산을 하면 되는데 힘하고 이동 거리로 힘하고 시간하고 곱해서 충격량이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가 30. 그래서 각각에 있는 사각형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있는 면적.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면적.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받은 충격량과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개념 확인하기 바로 푸세요. 1분이면 풀 거예요. 뒤쪽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충격력에 대해서 봅시다. 자, 충격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 그래서 단위를 뉴턴을 사용을 할 건데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그래요.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 이 식이 새로 나온 식 아니라요. 아까 한 거예요. 뭐요? 델타 P 운동량은 M 델타 V, F 델타 T, I 요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서 굳이 방향을 쓰면 P, V, F, I. 얘네들이 방향인데 그럼 요식을 변환한 거지. 누구만 빼서? 여기 있는 F 값만 빼서. F 값만 빼서 요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F는 델타 T분의 P.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MV-MV0. 식 새롭게 안 해올 거예요. 굳이 나 이거 표시하면요. 안 해올 거라서 이렇게 써놓을 거긴 한데 지저분하니까 그냥 좀 지워 놓을게요. 그래서 식은 오로지 딸랑 하나, 요식 하나만 외울 겁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외우는 것도 아니었죠? 유도과 정도 설명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도 했었던 충돌할 때 받는 힘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봅시다. 충격량이 같았을 때 충돌 시간하고 충격력에 관한 이런 관계를 좀 물어봤어요. 그럼 식에서 그냥 나오는 값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또 써. 귀찮아도. I는 F 델타 T 이렇게 썼는데 충격량이 일정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충돌 시간 델타 T 값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있는 F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지 뭐. 됐죠? 그럼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봅시다. 자, 높이가 같은 곳에서 두 물체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A하고 B를 동일 높이에서 떨어뜨려 봅시다.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h예요. 그죠? 그럼 최고점에서 무슨 에너지를 가질까요? mgh,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여러분 얘네들은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없다면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여기서 동일한 두 컵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질량이 어떤 상태? 같은 상태인데 이것도 여러분 확인하세요. 문제집에는 잘 안 나와요. 내신용이라. 아마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같겠지 라고 풀면 잘 틀려 갖고 와요. 이거 엄청 잘 틀려 갖고 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질량이 같아서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맨날 문제 풀어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들의 각각의 질량이랑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을 우리 유도할 수가 있어요. 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100% 전환이 되니까 자, 얘네 둘의 질량은 서로 제거가 되고 따라서 닿기 직전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2GH가 되죠. 그래서 또 틀려오는 문제가 있어요.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가 얘네들이 얼마라고요? 얘가 똑같이 VV.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고 이게 충돌 전에 바로 속도라고 한다면 충돌 후에 얘네들은 어떻게 될 예정이야? 속도가 0으로 바뀔 예정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 변화량이 델타 V 값이 서로 어떻습니까? 얘네들의 델타 V 값이 서로 같을 예정이에요. 속도 변화량은. 그죠? 그런데 이 속도 변화량 구하기 전에 충돌 전에 직전의 속도가 V가 어디에 비례합니까? 루트 h에 비례하는 겁니다. 높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이의 루트 값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V가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루트 h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 굳이 따로 기억해 두세요. 말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 자, 그러면 이 두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그래프를 봤더니 충돌하는 시간이 차이가 났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었던 건 깨졌지. 왜 깨졌나 봤더니 시간이 어때? 짧아. 시간이 짧으니까 이때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어땠습니까? 훨씬 더 컸네요. F1이. 시멘트 바닥이 떨어졌을 때 평균 힘이 이렇게 윗부분이 되겠고 F1으로. 그 다음에 방석에 떨어지는 평균임은 F2가 되겠죠. 그래서 F1하고 F2의 크기를 비교해 봤더니 누가 더 커요? F1이 더 커요. 굳이 이거를 쓴다면 내가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 질량에 해당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인 M 델타 V 값이 양쪽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즉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란 말이지. 그러면 이때 S1하고 S2 면적이 같다라는 건 이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도 어떻다라는 뜻이고 같다라는 뜻이고 이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값이 누구랑 누구를 곱한 값이야? 평균임과 시간을 곱한 값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F1, 여기가 F2, 그 다음에 여기다가 T1, 여기다가 T2 이렇게 곱하게 됐을 때 값이 누가 큰지 상관관계를 보면 F1 값이 더 크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T2 값이 더 큰 요런 형태. 즉 우리가 원하는 건 시간을 길게 해서 뭐를 줄이는 거야? 충격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야. 이게 목표야. 그지? 그래서 충격량이 같았을 때 I 값이 동일할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T값이 길어지면 컵이 받는 힘, 충격력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가 바로 요 실험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상황은 뭐냐? 여기 있는 질량을 좀 확인해 주세요. 질량이 달랐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지는 뭐가 달랐을 경우가 있어? 높이가 달랐을 경우가 있어요. 질량과 높이를 확인하시고 같은 높이였을 때는 질량이 달라도 속도가 같다라는 거 여기 보이죠? 왜? 질량하고 전혀 상관없이 속도는 누구와 관계된 값이야? 루트 h와 관계된 값이다. 요거만 조금 주의하시면 계산할 때 실수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뒤로 넘겨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 크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물체가 받는 힘을 줄이는 예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써놓으면 조금 별로 어렵지 않아서 식을 먼저 쓸게요. 델타 P는 M 델타 V, F 델타 T는 I 이렇게 표시하고 벡터 값 굳이 표시할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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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 있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데 여기다 표시해보자. 충돌 시간이 어딨냐? 여기다. T 값이 클 때 충격량을 크게 한대. 아, I 값도 크게 할 거구나. 그럼 F는 일정한가 보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커지는 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크고 질량은 안 변할 테니까 속도도 커지는 요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봤더니 포탄이 받는데 힘은 똑같아. F 값은 똑같은데 포신의 길이가 바로 무슨 길이야? 시간의 길이지. 이거 T1, 이거 시간 T2라고 한다면 T2가 더 길어진 거죠. 왜요? 포신의 길이가 길수록 자, 시간, 힘을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운동량을 가지니까 더 멀리 날아가겠고 자, 테니스 채를 끝까지 휘두르면 뭐가 커지는 거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커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 빠르게 자, 속도 변화량이 생기게 되니까 공을 빠르게 더 멀리까지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는 힘은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뭐 포신이랑 똑같죠? 얘는 T1, T2라고 하면 길이가 누가 더 긴 거? 시간이 T2가 긴 거, 빨대가 길수록. 그래서 공이 힘을 받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니까 자, 내가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운동량 변화량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물체가 받는 힘을 줄이는 예.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요식도 또 쓸게요. 하면서 외우세요. 델타 P는 M 델타 V, F 델타 T, 그 다음에 충격량 I, 벡터값 표시합시다. P, V, F, I.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충돌 시간을 길게 한대. 시간을 길게 하는데 물체가 받는 힘을 줄인대. 이거 어떻게 줄어지나 봤더니 F값이 줄어들려면 뭐가 일정해야 돼? 충격량이 일정해야 되죠. I 값이 무슨 상태? 일정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예시들 볼게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 아까 한 거 달걀 보이죠? 충돌 시간이 길게 되면 그지? F값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달걀이 안 깨지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가 충돌할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게 바로 이거 뭐예요? 앞에 여기 범퍼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도 있고 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 포수가 야구공 받을 때 손을 뒤로 뺐다 그랬지. 손을 뒤로 빼게 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손에 작용하는 힘이 줄어들겠고 에어캡도 시간을 길어서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시간을 길게 하면 무릎에 작용하는 힘이 줄어들고 헬멧도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뒤에 바로 충격량, 운동량 이거 한꺼번에 배웠으니까 운동량 보존까지 그냥 한꺼번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44 볼게요. 뒤로 문제 다 풀어야 돼요. 한꺼번에 다 풀 거야. 44페이지 봅시다. 자, 운동량 보존 봅시다. 자, 운동량 보존은요, 우리가 직선상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꼭 충돌뿐만이 아니라 충돌이 되거나 뭐 분열이 되거나 그지? 아니면은 같이 합쳐져서 합체가 돼가지고 같이 붙어서 운동을 하거나 다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까 운동량이라는 거를 우리가 P라고 썼잖아. 그래서 충돌 전의 모든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모든 운동량의 합과 같다. 결과는 이거예요, 여러분. 식 되게 지저분하지 않고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요 식으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예측해보는 과정을 볼 건데요. 운동량 보존 법칙 봅시다. 운동하는 물체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아까 앞에서 다 유도한 거야. 델타 P는 MV-MV0. 그래서 처음 운동량을 V0라고 했고, 그 다음에 V는 나중 운동량이야. 그래서 지금 봐라. 이거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V가 지금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이지. 얘도 플러스 방향이야. 처음 운동량 방향이 플러스고 나중에 운동량 방향도 플러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속도가 커졌기 때문에 운동량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때 델타 P 값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MV가 MV0보다 어떤 값이에요? 큰 값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델타 P라는 값은 MV에서 MV0를 빼게 됐을 때 무슨 값이 나와요? 0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0보다 큰 값이 나왔을 때 얘는 원래 있던 방향과 어떤 방향일까요?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방향이 내가 방향을 좀 표시를 하게 되면 어, V 값도 플러스, V0도 플러스, 델타 P 값도 플러스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이 바로 속도 방향하고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예요. 자, 두 번째는요. V0도 플러스고, 그 다음에 V도 플러스는 맞아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속도가 는 게 아니라 줄었어요. 그죠? 줄었죠. 그럼 봐봐. 델타 P 값을 계산을 할 건데 MV에서 MV0를 뺄 때 누구 값이 더 커? MV0 값이 더 크잖아. 얘는 지금 MV가 더 컸는데 얘는 MV0가 크잖아. 그럼 얘는 0보다 어떤 값이 나와? 작은 값이 나와.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원래 있던 방향하고는 같은 방향이겠어? 반대 방향이겠어? 반대 방향이겠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한 거야, 위에가. 봐봐. 뭐라고 써 있나? 운동량이 증가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처음 운동량의 방향과 같고, 자, 봐봐. 운동량이 증가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처음과 운동량 방향이 어때? 동일한 거고, 운동량이 감소하면 델타 P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또는 운동량 감소하거나 운동량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얘는 지금 방향은 같은데 반대 방향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운동량 변화량 델타 P 값은 처음 운동량 방향과 무슨 값이다? 반대 방향이다.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였잖아. 그거랑 무슨 방향?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이다. 요거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 봅시다. 운동량 보존 법칙. 엄청나게 중요해서 막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충돌뿐만이 아니라 분열을 하든지 아니면 두 개가 합쳐지든지, 그지? 합체를 해서 가든지 상관없이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 외에 다른 힘이 없다면, 그럼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이 뭐라고 배웠더라, 우리?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 이거 뭐지?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외에 그 외에 작용하는 다른 힘. 이거 외력입니다.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 이 외력이 없다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항상 어떻다? 같다. 내가 이거 간단하게 썼지 아까. 어떻게 썼더라? 충돌 전 두 물체 운동량의 합. 시그마 P. 충돌 전 모든 물체 운동량의 합은 시그마 P 충돌 후 모든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 쓴 거야. 그래 놓고 밑에 식 나왔거든. 중요해서 이렇게 네모 쳐놓은 게 아니라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냥 해놓은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충돌 전에 있는 물체를 봤더니 질량이 지금 얘가 뭐예요? MA라는 질량을 갖고 있고 얘는 MB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대. 보이죠? 그죠? MA, MB. 색깔이 잘 안 보여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할게요. 얘 질량이 MA고 얘가 질량이 MB래요. 그럼 질량하고 속도 곱한 게 바로 뭐예요? A의 운동량 아니야? PA? 보여?
그 다음에 질량하고 속도 곱한 게 B의 운동량이죠. 뭐 충돌 전에 운동량은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충돌한다고 해서 지금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뭐. MA, MB는 똑같은 상태고 이때 충돌을 했더니 얘네들이 뭐가 바뀌었어? 속도가 바뀌었대. VA 프라임, VB 프라임. 그래서 걔네들의 운동량을 PA 프라임, PB 프라임으로 더한 값이 아까 있던 충돌 전에 있던 운동력과 서로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식은 별게 없죠. 그죠? 그래서 운동하던 두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두 물체 운동량이 어떻게 될까? 변하지.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두 물체가 주고받는 힘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때? 델타 값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값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내가 오른쪽으로 있는 애가 플러스면 반대 방향은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이 힘의 크기가 서로 같고 방향만 반대. 그래서 한쪽에 마이너스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이거 왜 같은가 생각하기 전에 충돌했을 때 얘네들이 자,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을 한 거잖아. 충돌을 했는데 얘가 작용하는 시간이 TA고 B가 충돌하는 시간이 TB인데 시간이 다를 리가 있나? 아니지. 충돌했을 때 시간도 같지. 힘도 같고 시간도 같으면 당연히 충격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충격량이 바로 누구랑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변화가 있다 없다? 있어도 상관없이, 그지? 얘네들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요 식과 또 하나 여러분이 아까 기억한 식, 운동량의 변화량, 요 값은 누구랑 같다? M 델타 V는 F 델타 T, 요거는 I 값과 같다라고 그래서 요 식을 살짝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지? 누구랑 같아야 돼?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 되는데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좀 있어. 뭐냐면 왼쪽에 지금 F 값이 얼마야? 얘 굳이식 쓰면 마이너스 F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거고 시간 같으니까 델타 T라고 할게. 얘는 플러스 F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거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이 충격량이 마이너스 I면 오른쪽에 있는 충격량은 그냥 I가 나옵니다. 뭐가 바뀌어 있나요? 부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호 보이죠? 부호가 달라서 얘네들이 A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I A라고 쓴다면 얘 값도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델타 P는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면 이거는 IP라고 쓰고 얘도 값이 뭘로 똑같아야 돼요?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네들 A가 받은 충격량의 그지? 양이 B가 받은 충격량과 같을 수가 없어요. 왜? 부호가 어떻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 안 같아요, 여러분. 같으려면 무슨 값이 같아야 돼?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식으로 쓰니까. 그래서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로 해서 조금 방향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밑에 개념 문제 푸세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식 여러 개 나오죠, 그죠? 이거 안 볼 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밑으로 봅시다. 자, 운동량 보존의 예도 있는데 길게 뭐 많이 써 있죠? 안 볼 거예요. 얘 중요하지 않거든요. 안 중요해.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물체가 폭발할 때나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될 때나 이거 폭발이면 그런 분열이잖아. 그지? 한 덩어리가 되는 건 아까 합체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지?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냥 충돌을 하거나 아까 요거 말고 또 뭐 있었어? 충돌. 다 상관없다고 그랬지? 다 상관없이 다 여러 물체한테 다 성립을 한다는 거고 밑에 식이 나왔는데 식에다가 포인트를 두지 않겠습니다. 식은 딸랑 하나밖에 안 배울 거예요. 무슨 식을 배울 거냐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
과 같다가 목표고 여기 있는 박스를 통해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내가 A하고 B가 있는데 B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정지 상태로 있나 봐. 정지 상태에 있는 B 물체를 A가 가서 충돌을 시켰는데 A의 질량이 2kg, 속도가 10m/s인데 방향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도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죠? 얘는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 놓고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오른쪽으로 10m/s 속도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던 질량이 3kg인 물체 B와 충돌한 후, 자, 어떻게 움직였대? 한 덩어리로 움직였대. 그럼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단위는 생략하고 쓸게. 2 곱하기 플러스 10. 굳이 쓴 거야. 플러스 10이라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운동량이 없지. 0이잖아. 왜? 속력이 0이니까. 그지? 그럼 충돌 전 모든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은데 충돌 후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야? 2kg하고 3kg이니까 전체 5kg이죠. 그러면 V라는 속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여기서 V 계산해 봅시다. 그럼 왼쪽에 20이 되고 오른쪽에도 20 돼야 되니까 플러스 4m/s 나와요. 그럼 이때 V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4m/s 나온 거죠. 질량 까먹지 않게 좀 써볼까요? 얘가 질량이 2kg, 얘는 3kg입니다. 근데 요거를 약간 틀어서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옆에다 쓸게. 요 문제에서 내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좀 계산하려고 그래.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식을 굳이 쓴다면 M 델타 V가 되겠죠. 자, 그럼 질량은 그대로 몇 킬로그램이에요? 2kg이죠. 그죠? 2kg이고 A의 운동량이 지금 나중에가 4고 처음에는 얼마예요? 1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6이네. 그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지? 단위 생략할게.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나와.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 델타 V로 똑같이 쓰는데 질량은 3kg이고 나중 속도가 4였고 처음 속도가 0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1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말을 한 게 뭐냐면 A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변화량 값은 안 같아 얘들아. 변화량은 안 같아. 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값이 같을 리가 없어. 근데 뭐가 같은 거야? 말로 하면 어떻게 돼?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안 같다니까? 이게 안 같아. 이게 안 같고 이게 같으려면 얘네 둘이 무슨 값을 가져야 돼? 절대값이 같은 거야. 그럼 이걸 절대값을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절대값을. 이게 같으려면 이게 같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A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B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고 하는 거야. 크기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을 수 있지만, 그지? 뭐는 같지 않아? 운동량이 같을 수가 없어. 왜? 방향이 반대거든. 쉽게 생각하면 A는 지금 B하고 충돌을 하면서 어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겨?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F라는 힘을 받아, A는. 근데 B는 어느 쪽으로 받아? 오른쪽으로 플러스 F를 받는단 말이야. 얘는 B가 받는 힘의 방향이고 얘는 A가 받는 힘의 방향이야. 힘의 방향이 다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같지만 충격량도 안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용이에요, 내신용. 굳이 이렇게 수능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집 풀 때는 대부분은 그냥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보지 얘네들 방향을 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방향을 계속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지 됩니다. 됐죠? 개념 확인하기 마저 풀고요. 46페이지 또 바로 볼게요. 46페이지. 분열하는 경우에 운동량 보존 봅시다. 정지해 있는 질량이 M인 물체가 분열해서 질량이 각각 MA, MB 물체가 있는 물체인데 이렇게 돼서 서로 밀었을 때 나타내는 거. 이것도 그냥 박스에 있는 문제로 바로 풀어서 할게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얘기하지만 충돌이든 뭐든 간에 충돌 전에 모든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모든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 이게 목표인 겁니다. 다른 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식으로만 풀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얘는 분열을 했네요. 분열했을 때 그럼 얘는 속력이 맨 처음에 0이죠. 그럼 분열했을 때 얘가 분열 전에 운동량의 합은 얼마야? 0이지 뭐 MV가. 자, 그 다음에 방향 표시 까먹지 마시고 질량이 3kg하고 1kg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진 않겠지만 계산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준 거야. 나는 오른쪽은 몰라. 그래서 이걸 VB라고 잡고 왼쪽은 마이너스 1m/s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인 거죠? 마이너스 그냥 3 쓸게요. 플러스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여러분? 플러스 3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지 0 나오잖아. 그럼 이때 VB 속도가 얼마 나와? 플러스 3m/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3m/s. 그냥 나는 오른쪽은 플러스로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아예 계산할 때 내가 정의한 값을 넣게 되면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A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좀 계산해 볼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 운동량이 마이너스 3이었고 여기서 처음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두 번째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B는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3이고 처음에가 0이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3.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뭐가 같은 거예요? 크기가 같은 거야. 크기가. 방향이 지금 달라. 자,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경우 봅시다. 충돌하는 경우는요. 여기도 까먹지 말고 방향.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그럼 충돌 전에 4, 1은 4 운동량.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괄호 칠게요. MV 곱하면 되죠. 충돌 후의 운동량. 질량이 얼마라고요? B는 2kg, A는 몇 kg? 1kg. 그러면 2, 2, 4. 얘가 플러스 4네 운동량이.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오면 되네. 값이 같아야 된다며. 그러면 VA가 얼마야? 마이너스 2m/s. 우리가 정의한 거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무슨 방향? 왼쪽이잖아. 그래서 왼쪽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2m/s로 운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계산할게요. 델타 PA.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주면 되죠. 방향 항상 표시하세요. 마이너스 2에서 4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어디 빼주는 거야? 4에서 2 빼주면 되는 거 아닌가?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마야? 플러스 6이죠. 계속 얘기하는데 값이 안 같아요. 부호가 다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벡터 값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같을 수 있지만 값 자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됐죠? 마지막으로 충돌의 종류 봅시다. 탄성 충돌하고 비탄성 충돌 됐는데 이건 내신용으로 나오지 뭐 수능 문제는 언급을 안 해요.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건 충돌 과정에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충돌을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탄성 충돌은 잘 일어나지 않는 충돌이에요. 언제만 가능하냐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자, 속도가 교환되는 이런 충돌을 바로 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서 자,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될 수밖에 없는 게 운동 에너지 식이 어떻게 되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면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서로 이렇게 꽈당하고 부딪히게 됐을 때 반대 방향으로 오면서 속도를 서로 바꿔갖고 갔죠. 그죠? 그러면은 뭐 운동 에너지 바뀔 일이 없겠죠. 질량 똑같고 속도 똑같으니까. 크기가 똑같잖아. 그지? 근데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잘 보존이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특히 충돌 후에 두 물체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가는 경우 있죠.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 덩어리가 돼서 가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됐을 때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이렇게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게 됐을 때 아마 운동 에너지는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자, 하지만 예외가 없는 거 아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항상 보존이 되니까 뭐예요?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 그지?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 되는 법칙이 되는 이유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어요? 이때 개념 확인하기 문제 푸시고 뒤 끝까지 문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